안녕하세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오늘은 아마도 제가 가장 여러 번 읽은 소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소설의 제목은 양을 쫓는 모험, 1982년도에 발표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세 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원제는 양을 둘러싼 모험이지만 영어 제목도 A Wild Sheep Chase예요. 예전엔 이렇게 원제를 바꾸면 막 화가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낼 일은 훨씬 더 많은데 화를 낼 힘이 없어져요. 정말입니다. 화도 혈기왕성할 때나 낼 수 있는 겁니다. 상실의 시대의 원제가 노르웨이의 숲이잖아요. 88년 처음에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왔을 때 원제 그대로 노르웨이 숲이란 제목으로 책이 출간이 됐는데 반응이 시큰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89년도에 문학사상사에서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면서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첫 해에만 30만 부가 팔렸다고 해요. 아직도 꾸준히 매년 3만 부 정도는 팔린다고 합니다. 양을 쫓는 모험은 하루키의 가장 잘 알려진 소설 상실의 시대, 즉 노르웨이의 숲보다 5년이나 먼저 쓰여진 소설입니다. 에세이를 빼고는 하루키의 전 작품을 다 읽었지만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소설을 꼽으라면 역시 저는 양을 쫓는 모험을 꼽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1979년도에 아내와 함께 재즈바를 운영하던 무라카미 하루키는 야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하다가 소설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매일 재즈바의 주방 테이블에서 앉아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1979년도에 응모한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군조 신인 문학상을 수상한 후에 그 다음에 1973년에 핀볼로 아쿠타가와상의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기세를 보라 1981년도엔 전업작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재즈바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데 그렇게 본격적으로 쓴 첫 장편 소설이 바로 양을 쫓는 모험입니다. 하루키는 이 소설로 노마 문예 신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양을 쫓는 모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나는 도쿄에서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남자입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하죠. 아내와의 대화를 들어보면 뭔가 삶에서 활력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원래도 대단히 열정적인 캐릭터였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한 친구로부터 이상한 사진을 한 장 받게 됩니다. 사진 속에는 평범한 풍경과 함께 양이 찍혀 있고 친구는 그걸 신문에 게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인공은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그리고 얼마 뒤 신문 속의 사진을 본 어느 정체불명의 남자가 주인공의 회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정체불명의 남자의 보스는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의 중심에 선 인물인데 지금은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이 부하는 주인공이 게재한 별 모양의 얼룩이 있는 이상한 양이 보스의 권력의 원천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이 양을 찾아오지 않으면 주인공의 인생을 박살내겠다고 협박합니다. 주인공 나는 당시 만나고 있던 여성 모델과 함께 양을 찾아 일본 북부 홋카이도로 이 양을 찾는 모험을 시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홋카이도에서 자신에게 양 사진을 보낸 친구 쥐와 조우하게 되죠. 이상하죠? 아무래도 이상한 소설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되게 이상한 소설이에요. 구조는 분명히 모험 소설입니다. 그런데 모험이라고 뭐 되게 본격적이지도 않아요. 전반부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독백의 대잔치입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나 싶을 정도의 전개예요. 사실 여기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매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별 의미 없는 문장이지만 읽다 보면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읽고 나면 역시 별 의미 없는 문장이었지만 어쩐지 또 한 번 다시 읽어보면 아무도 찾지 못한 아주 가느다란 녹색 광선 같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운을 주거든요. 전 여러 번 읽어봤지만 아직도 그 의미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홋카이도에 있는 돌핀 호텔에 묵고 싶은 생각도 들죠. 개인적으로 하루키의 소설은 어떤 퍼즐놀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큰 줄기의 이야기는 있는데 소설에서 이 커다란 줄거리는 큰 무게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공에게 일어났거나 벌어진 혹은 주인공이 설명하는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있어요. 예를 들면 양을 쫓는 모험이 시작할 때 주인공이 대학 시절에 만났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소설이 시작하면서 주인공이 그 여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여자에 대한 대단히 자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전 처음 책을 읽을 때 이 이야기가 이 여자를 찾는 모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별명이 양이었다던가 여자의 몸에 별 모양의 그림이 있었다던가 하고 말이죠.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이 소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여자입니다. 그냥 흥미로운 여자에 대해 쓴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역시 양을 쫓는 모험에서 주니타키 마을의 탄생과 발전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주인공이 양을 찾아 떠난 마을이 바로 주니타키라는 이름의 마을입니다. 주인공은 도서관에서 이 주니타키에 대한 책을 발견하고 읽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소설에 묘사합니다. 그리고 왜 이 마을에서 양을 기르게 됐는지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전한 이야기가 정말 엄청 흡입력이 있어요. 그림이 살살 그려지죠. 실제로 하루키는 홋카이도의 한 마을을 찾아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양을 쫓는 모험의 배경이 되었을 곳이라고 여겨지는 한 목장이 지금은 무라카미 하루키 팬들의 성지가 되었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21Q84라는 작품에도 고양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도 엄청 흥미로워요. 한 남자가 기차 여행을 하다가
한 역에 내렸는데 마을이 텅 비었습니다. 그러다 해가 지고 나니까 어디선가 고양이들이 나와서 사람들처럼 말을 하고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 고양이들이 어디선가 사람 냄새가 난다며 주인공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줄거리로 들으면 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루키의 문장으로 읽으면 흥미진진해집니다. 정말 기묘한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챕터마다 가진 재미있는 단편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아무 관계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을 맞춰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뭐야 하는 느낌의 그림이 되는 거죠. 하루키의 소설은 그래서 정말 드물게 모든 작품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작품의 밀도가 균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설 타이틀의 하나하나는 다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챕터들이 어느 정도의 밀도를 완성한 챕터이기 때문에 그걸 모아놓은 한 권의 책도 동일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을 쫓는 모험은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나츠코의 모험, 그리고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지옥의 묵시록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배울 때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을 딱 한 편 읽어봤는데 그 내용과 표현이 인상적이고 꽤나 선정적이어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제목이 열대수였는데 1959년에 프랑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바탕으로 쓴 희곡입니다. 돈이 많은 남편의 재산을 노린 2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을 해온 부인과 그 자식 사이 간의 갈등, 오누이 간의 근친상간을 그린 미시마 유키오의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설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작가도 많고 좋아하는 소설도 많지만 나는 왜 이 소설을 계속 그리고 반복적으로 읽게 되는 걸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야해서인 것 같아요. 하루키의 소설은 꽤 야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야해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야한 표현을 뻔뻔하게 잘 쓰는 작가이지 않은가 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엔 꽤 야하다는 소설을 많이 읽었는데 하루키의 표현은 좀 뭐랄까 신세계입니다. 전혀 격이 다른 야설을 쓰는 작가예요. 두 번째는 모험의 대리만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은 게 대학교 1학년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상실의 시대를 먼저 읽고 이 작가가 궁금해서 양을 쫓는 모험을 사서 읽게 됐던 거죠.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군 입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훈련소에 이 책을 들고 갔거든요. 대학 때나 영화를 찍게 될 때는 어떤 모험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었던, 그리고 전혀 가보지 못했던 길에 대한 설레임과 흥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취직을 하게 되고 회사에 다니게 되고 반복적인 일상이 시작되면서 점점 이런 모험에 대한 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모험에는 늘
리스크가 있잖아요. 늘 다니던 길이 아니라 길 하나만 벗어나도 사실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우리는 좀처럼 그 옆길을 이용하는 게 좀처럼 쉽지 않아요. 게다가 저는 세상에서 가장 겁이 많은 쫄보고 아마 그래서 이 소설이 계속 저를 유혹했던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키의 문장은 되게 쉬워요. 아주 술술 익힙니다. 그런데도 문장이 아주 맛있고 야한 소설을 읽고 있지만 내가 야한 소설을 읽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지는 않아요. 이게 대단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반복적인 일상에 지쳐 있지만 그렇다고 모험을 할 정도의 용기가 없다면 이 양을 쫓는 모험으로 대리 만족의 여행을 즐겨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요. 요즘 저는 어떤 작품을 해야 할지 찾고 있는데 그걸 찾는 모험이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작품들이 나를 즐겁게 했고 또 어떤 작품을 그려야 나와 독자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작품들을 계속 다시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요. 여기는 인도, 저는 만화가 주드 프라이데이였습니다. 굿나잇 혹은 굿모닝입니다.